안녕하십니까. 문길성 간사입니다. 최근 보험 관련 어떤 이슈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험 이슈는 뭐 신문에도 나고 또 기사에도 나기 때문에 고객님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플래닝하고 또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죠. 물론 고객님이 니즈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자, 학습 목표로는 이런 이슈들을 그래서 각각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지 이런 부분에서 꼭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산정특례 진단비. 지금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산정특례 진단비가 나와 있고 현재 성인도 지금 아주 일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17일부터 이런 그 유사암도 20% 루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 빨리 아셔서 빨리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산정특례 진단비, 즉 암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도 있고요. 또 뭐죠? 또 뇌출혈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진단비도 있죠. 자, 이 부분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일반화됐죠. 자, 산정특례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정특례는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어떤 금액들을 어떻게 해요? 중증 질환, 즉 암이라든지 이렇게 큰 질병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진료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단에서 많이 낮춰주고 국가에서 낮춰주겠다. 이런 제도이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산정특례에 관련된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 뇌출혈,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의 진단 코드보다 산정특례가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특약이 또 새롭게 나오면 굉장히 좀 난처해져요. 왜냐하면 없던 특약이 나오면 그냥 셀링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특약에다 또 이상한 또 특약이 나왔어. 근데 이거 보니까 비슷하거든? 그러면 고객한테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내가 더 이거 해줘야 될 건가 말해줘야 될 설계를 해줘야 될 건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이 생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통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통계가 뭐냐면요. 지금 산정특례 대상자들을 쭉 봤더니 암 환자가 53%입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이 거의 38% 정도예요. 그러면 91%가 산정특례 대상자 중에 91%가 암과 희귀질환이에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4.4, 2.2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좀 정확하게 아시고 업셀링 차원에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거나 고객님이 어떤 한도를 넘게 내가 가입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만약에 그러면 가입이 안 되고 이번에 새롭게 뭔가를 가입하는 분이야. 이런 분들은 뭐예요?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심혈관 질환 진단특약과 뇌혈관 질환 진단특약의 장점이 있고 산정특례 진단비에 대한 장점이 있잖아요. 보장 범위가 넓고 산정특례는 그리고 뭐예요? 국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없죠.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고 산정특례 단점은 또 뭐죠? 네, 단점은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 수술을 해야 되냐, 또 약물을 투여해야 되냐, 어떤 척도가 뭐 5점 이상해야 되냐 이런 것들의 어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붙으면 뭐예요? 그렇죠. 확률이상 저 4.4%, 2.8%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I 종식 보험이 안 좋았던 게 뭐죠? 그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진단비에 대한 관련된 부분 이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이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입회 이렇게 특약 지급 조건이 변경되느냐. 자, 검찰 수사권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1차적 수사 전결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왜 형사처벌 받게 되면 징역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잘 설명을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조사를 마치게 되면 사인하라고 합니다. 도장 찍으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지장 찍거나 이거 그대로 그냥 본인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또 유도신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어떤 수사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을 모사가 이제 만들었다가 지금 배타적 사용 권한이 없어져서 지금 전사가 지금 그런 조건이 변경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셀링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이제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굉장히 업셀링 해가지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보완적인 성격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보완적인. 그죠? 네. 자,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지급금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안 해줍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공단에서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을 이제 나눠 놓죠. 그래서 급여의 일정 부분은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공단에서 보장을 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죠? 네, 일정 금액 소득 분위별로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그 넘어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부담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사에서 어떻게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손보험을 다 보상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초과금액에 대해서 제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거 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판의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자, 2009년 9월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네, 약관에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2009년 10월 이후에는 약관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미명기되어 있고, 또한 판례 역시 보상을 해줘라. 왜 일반 보험사가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상금을 니네가 그런 혜택을 받느냐. 이렇게 판례가 났고요. 자,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대부분에서 상고가 기각이 됐죠. 기각이 돼서 2심의 판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미보상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님 질문하시게 되면 언제 가입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네, 보상이 됩니다. 보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종신보험 비과세에 관련된 이슈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신보험 비과세는 뭐죠? 자,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그 이야기 아니죠? 뭐예요?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비과세 이슈가 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뭐다? 소득세다라는 겁니다. 사망보험금 비과세 아니에요. 비과세입니다. 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무조건 비과세예요.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예요? 보험 차익. 내가 찾았을 때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아가는 이 보험 차익이 생겼을 때 소득이 발생이 됐잖아.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의 여부를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종신보험 관련된 비과세 관련 세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시행령으로 보완을 하고, 시행령에서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합니다. 자, 시행령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시행령에는, 만기 시에 보험금, 즉, 보험료 내가 낸 돈보다 해약 환급금이 적을 경우, 적은 보험으로서 이렇게 일단 기존 조건이 들어갑니다. 시행령에는. 시행규칙은 이건 조건이 다 맞아요. 사망과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이 맞고요. 중간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은 비과세 규정이 맞습니다. 비과세 규정이 맞는데 시행령은 맞지 않아요. 자, 여기서 조금 복잡합니다만 적립식 보험료, 올납식 적립식 보험료의 비과세가 뭐죠? 첫 번째 조건이 올납 150만 원 이하, 그죠? 두 번째 5년 납 이상, 세 번째 10년 유지, 기본보험료 기능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150만 원 한도라는 거잖아요. 150만 원 한도, 그죠? 이미 150만 원 넣으신 분들 더 추가로 넣으면 소득세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종신보험은 이런 150만 원 한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다 됩니다. 이런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는 시행령에 제가 그전에는 회계사님들 어떤 그런 설명들을 듣고 시행 규칙을 보니까 해당이 됐기 때문에 제가 비과세 됩니다. 이게 셀링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행령에 보니까 좀 애매한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과세관청의 해석이 지림이 회신도 없고요. 그 다음에 판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 전략은 아직까지는 비과세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고객님 담당 세무서가 뭐라고 하면 또 뭐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세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세법의 해석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행령을 보면 조금 종신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시행규칙은 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150만 원 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규칙에 해당이 되고 시행령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된다, 비과세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슈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각 보험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객님한테 좀 정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